오늘 인수분해 먼저 끝냅시다. 저 어디까지 했니? 유형 10 1번까지 했나? 유형 11번까지 했네. 그래서 오늘 복소수도 좀 들어갈 거 오늘. 너무 더우면은 막 졸리니까 몸을 웅크리지 말고 따뜻하면 졸려. 그래서 오늘은 유형 12번부터 갑시다. 아니다, 유형 11 했네. 아, 11부터 안 했구나. 유형 11. 그 인수정리와 조리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거기서부터 하면 되니? 아, 13번. 13부터 하면 돼. 유형 13이면 다 한 거 아니야? 활용. 봅시다.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수분해 몇 개 배웠지? 그, 처음에 그냥 곱셈 공식을 암기하면 끝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니? 보기차식이란 거 있었지? 보기차식? 보기차식 뭐였지? 차수가? 그치, 0, 2, 4, 6, 8 이렇게 나가는 거. 짝수로 나가는 거. 그게 내 보기차식이고, 보기차식에서 우리가 뭘 포커스 맞추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유도하는 형태? 기억나니? 두 개 있었잖아. 그냥 단순하게 취업만 하면 바로 해결되는 게 있었고, 보기차식에서. 그 다음에, 반드시 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요 꼴로 유도를 하는 게 있었지? 가장 대표적인 이거 있었잖아. x의 4제곱, x제곱 플러스. 그치, 이거잖아. 이게 바로 보기차식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어떻게 풀었었냐면, 상수항을 고정시키고,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변화를 줘가지고 요 꼴로 만들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차함수 완전제곱식 만들 때 하던 거의 과정을 뒤집는 거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를 알고 있을 때 1로 갈 때는 반의 제곱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 과정이지. 얘를 변형을 줄 거니까, 얘를 고정시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루트 씌우고 2배 하는 거 잊지 말자 그랬지. 그러면 요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1이고 거기다 2배 하면은 2지,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면 제곱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능한 거는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치? 그럼 둘 중에 선택은 해야 돼. 선택은 해야 되겠고, 여기서는 요 놈을 택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x의 4제곱에 2x의 제곱 플러스를 한 다음에 원식과 변화가 없으려면 이렇게. 그래야지만 요 뒤에도 완전제곱식 만들어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놈은 어떻게 썼냐면 x의 제곱 더하기 1,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한 번 더 해주고 빼주고. 그거. 그치? 요게 이제 내신 단골 문제였지. 보기차식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였냐면은, 치환형 있었고, 치환형. 치환형은 뭐, 특히 치환형과 관련해서는 연속된 내수 플러스 1. 뭐가 나온다? 완전 제곱식 나온다. 그 표정이 어두워. 복습 안 했니? 이거 안 했니? 쏙? 한 거 같은데. 했지? 응. 그렇게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 이거 안 한 거 같잖아, 수업을.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면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다? 한 문자 내림차수.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라는 문자를 딱 지정을 했어. 걔 내림차순으로 쓸 거야.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일종의 뭘 취급하는 거니? 상수 취급하는 거지. 문자지만 숫자인 거야, 나한테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다는 거는 그 이외의 문자들은 그냥 문자가 아닌 거야. 숫자인 거지. 숫자에 불과한 거지. 그지? 그래서 한 문자 내림차순 정리는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그 한 문자를 정할 때에는 차수가 가장 낮은 애 기준으로 한다. 그 이유는 3차보다는 2차가 쉬우니까. 2차는 중등 과정으로 되는 거고, 3차는 인수정리의 방법을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치? 지난 시간에 인수정리도 한 것 같아. 그치? 나도 주말에 끼고 온다 보면은, 나도 어디까지 했는지 나도 헷갈려. 인수정리 했지. 그, 인수정리 이용한 인수분해 했지. 그게 바로 유형 12번? 요거 같은데? 11, 10인데. 거기 했으면 했겠지, 뭐,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 3차 이상은 인수정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찔러 넣을 거잖아? 인수정리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요거였지? 적당한 수를 찔러 넣어서, x자리에 적당한 수를 훅 찔러 넣어서, 뭘 찾아? 0이 나오는 수를 찾지. 만약에 1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다? 무슨 인수 갖고 있다? x-1의 인수가 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인수정리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거나 막 찔러 넣는 게 아니지? 우리 나름 근거 있게 찔러 넣어야 되는데, 찔러 넣는 수는 누구 찔러 넣는다? 최고차항계수가 1일 때는 조금 쉬워. 1일 때는 상수항의 약수를 찔러 넣으면 되는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 아닐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 모두 가능하지? a분의 d. 그치? 이거의 약수.
얘를 찔러 넣는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뿔마 1 아니면 뿔마 2, 맥심 뿔마 3이야. 내가 봤을 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얘기지, 보통.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교 쌤이라면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은 인수분해 활용부터 나가면 되겠지? 봅시다. 그래서 인수분해 활용. 오늘 준비 나갑시다. 유형 13번 가볼까? 유형 13번에 그러니까 문제 번호는 355번 가볼게. 이거 오늘 인수분해로 우선 마무리 좀 짓고 보시면 근데 인수분해가 활용되는 부분인데 최근은 요게 무척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수식 활용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좀 활용이 되는데 그거에 관한 문제인데 355번 가봅시다. x 더하기 y가 3이고 그 다음에 xy가 2야. 그럴 때 지금 요거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의 y 마이너스 x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의 y 세제곱 이놈의 값을 구하라 이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뭐 x하고 y 값을 구체적으로 뭐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합하고 곱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활용하라 이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할 건데 누구누구인데 짝을 지을 것인가? 뭐 인수분해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 보통 4개면 다 이해 한번 짝 지어볼까? 시행착오 좀 겪어봐야 돼. 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y.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y 이게 되지? 그럼 여기서 공통수 내가 찾았고 x 마이너스 y라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요거 될 거고 여기 요놈 되겠네. 되니? 인수분해. 우선 인수분해가 조금 깔끔하게 돼줘야 되겠어. 그러면 지금 얘는 알고 있고 우리가 요거 값은 3인 거 알고 있고 얘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 요거 찾아볼게.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 배웠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얼마 빼? 누구에서 얼마 빼니? 4xy 맞지? 맞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 3의 제곱 9에서 여기 2니까 8 그럼 얼마? 1 요거 나왔어. 요 값이 1이야. 답 나왔지? 그래서 정답은 3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유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요거 잘 나오더라. 내신은 361번이 많이 나와 봐봐. 요거 이미 좀 많이 기출된 문제이기도 한데 361번 내가 해볼게. 거기 문제 보시면 361번 학력평가 17번 문제. 거기 두 자연수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 조건이 붙었잖아. 이렇게 수에 대한 특히 근데 자연수 조건이 붙으면 아주 뭐 중요한 힌트가 돼. 항상 자연수 조건은. 그럴 때 요거의 값이 245다. 지금 봅시다. a 제곱의 b a 제곱의 b 그 다음에 2ab 2ab의 a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2a의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요거의 값이 얼마 나왔다? 245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지. 그 얘기 아니니? 그러니까 요거의 값이 얼마 나왔다? 245가 나왔다. 그럼 봅시다. 우리가 근데 아직 안 했지만은 아직 여기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도 안 나갔지만 얘들아 보통 미지수의 개수하고 조건의 개수 같아야 되지? 지금 미지수야 A, B 두 개잖아? 조건 하나밖에 없지. 원래 구할 수 있어 없어? 원래 못 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쉬운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얘들아 A 플러스 B가 3이래. 이거 구할 수 있니? 무수히 많지. 이걸 만족하는 거야. A가 0이면 B 3, 1이면 2 많잖아. 1.5면 1.5 무수히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의 해는 원래는 못 구해. 무수히 많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조건이 뭐가 달라붙는다면 추가적인 조건은 예를 들어서 자연수겠지?
자연수 조건이 붙었어. 그러면은 이제 몇 개의 쌍으로 압축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2면은 1 될 거고, 얘가 1이면 얘가 2가 됐고,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딱 압축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 하겠지만은, 부정방정식.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정할 수 없다는 거야. 딱 A 값을 뭐 하나라고 콕 찍어서 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콕 찍어서 정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부정방정식인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얘는 원래 못 구하는 애야. 그렇잖아. A, B 미지 두 개인데 조건 하나밖에 없어. 얘가 245 나오는 거. 무수히 많겠지, 원래. 그런데 무슨 조건 달라붙었지? 자연수 조건 붙었잖아. 그 자연수 조건 붙었으니까 압축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가 나올 때도 있어. 그치?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개로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봅시다. 밑줄근 얘가 어떻게 이제 곱골로 되는지 우리가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245 한번 소인수분 해볼까? 245라고 하는 거는 곱골로 바꾸면, 얘 5 곱하기 얼마니? 5, 4, 20. 그치, 이거지. 그러면 5 곱하기 7의 제곱이네.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얘는 5 곱하기 7의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이 좌변에 해당하는 요 놈을 내가 좀 인수분해를 한번 곱골로 변형을 해볼 건데, 관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복잡한 식이잖아. 우리 치트키 알고 있지? 뭐였니? 복잡한 식은 내림차순 정리. 그렇지. 그럼 A하고 B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A를 기준으로 할까? 우리 B를 기준으로 할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래? B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래? A 몇 차? A 2차 아니니? 지금 잠깐만. 문제 제대로 적었니? 그치? 아니, A는 2차, B 몇 차? B 제일 높은 애 몇 차야? 1차지?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될까? 당연히 B. 차수가 낮은 애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B가 1차니까 요거를 B에 대해서 1차, B가 있는 애, B가 없는 애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그럼 B가 있는 애 한번 봅시다. 여기 얘하고 얘가 보이지. B로 묶으면 A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2A에 플러스 1까지. 얘가 이제 B가 있는 애고, 그 다음에 B가 없는 애들은 A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2A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항상 우리가 한 문자 내림차수 정리는 내림차수 한 다음에 최고차 계수 꺼내는 거잖아. 딱 만들어져 있네. 깔끔하게도 그냥. 그렇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얘는 공통인수, 얘를 묶어내면은 공통인수가 이놈이지. 이거의 제곱에다가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하면. 얘 빠져나가잖아. 얘가 이제 통째로 쑥 빠져나가니까 B 플러스 1만 남겠지. 됐지? 그러면 이미 끝났어, 이 문제는. 얘들아, 얘가 얘래. A, B가 자연수야. 그럼 얘가 뭐란 얘기니? 얘가 7이고 얘가 5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소인수분해 했을 때 5 곱하기 7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나왔지? A는 얼마? A는 6이 된다는 얘기고, B는 4가 된다. 이런 얘기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잘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약간 좀 기본이 되는 단골 문제 볼게. 유형 14번. 봐봐. 36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라. 이걸 실제로 계산하는 얘기는 아니지. 2025를 3번 곱하는 얘기 아니잖아. 그치. 이걸 실제로 계산하는 학생도 있더라고, 막. 그런 얘기 아니지, 문제? 그래서 362번 가보시면, 인수분해 공식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고, 2025의 세제곱 빼기 1. 분모는 2025에다가 2026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지. 빼기 13의 세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1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의 27의 13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먼저 요거 이걸 어차피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근데 치환이라는 거는 이미 한 번 풀면 알 수 있어. 나머지 정리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게 있었지. 치환하는 거 활용 문제인데, 그렇지 않니?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뭐 치환하는 거 있었잖아. 뭐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그러면 요 앞부분을 먼저 처리할 건데, 요 앞부분을 처리할 때 지금 자주 보이는 것도 잘 봐야지, 째려봐야지. 여기서는 누구를 치환하자? 요 2025를 x로 보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x에다가 x 더하기 1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1이지. 그럼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되니? 되잖아. 내가 2025를 x로 봤어.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하나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거 봐봐. 얘 어떻게 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공식. 얘는 x 마이너스 1에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지. 맞니? 그러니까 요거 약분되잖아. 그럼 남는 게 누구 남아? 얘밖에 안 남지. 그치? 그래서 앞부분을 처리했어. 아, 요 부분은 뭐만 남냐면 x 마이너스 1만 살아남아. x가 2025였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요 앞부분은 뭐가 되냐면 2024가 됨을 알 수 있어. 맞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뒷부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얘 한번 째려봅시다. 지금 마이너스하고 괄호가 있네. 요 한번 째려볼게. 누가 제일 많이 보이니? 이거 13이 많이 보이잖아. 13? 13이 보이고 그 다음에 뿔마에다가 이거 누구의 전개식이니 이거? 굳이 치환도 할 필요 없어. 이거는 누구의 전개식이냐면 13 마이너스 3 이거의 세제곱의 전개식 아니니? 우리가 이런 거 전개식 어떻게 써?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전개식 어떻게 했니? A의 세제곱 부호 뿔마지 마이너스 3A 제곱 B 그다음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었잖아. 이게 바로 곱셈 공식이었지? 딱 모양새 자체가 그치? 뿔마 세제곱 제곱 요게 보이면서 딱 돼야지 이게. 굳이 얘는 뭐 치환조차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치? 딱히 뭐. 그치?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근데 어떻게 되냐면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세제곱이지? 10을 3번 곱했다는 거야. 그러면 요게 되겠지. 1000. 그치? 요 값은 1000이 되겠어.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2024에서 1000 빼라 이거니까 1024. 그래서 거기 유제들 한번 다 해보시고 이제 인수분해 이제 마지막 활용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또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진도 나간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 이게 너희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뭐 오늘 주간 테스트 한번 볼 거고 그리고 다음 복습 시험은 인수분해를 볼 거야 아마. 기출도 풀어봐야 되니까 368번 이거 봅시다. 그 36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부피가 요놈인 원기둥에서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니?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그치? 뿔이라면은 3분의 1 곱해주는 것이고 원기둥이라면 기둥은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끝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원기둥이 있어. 원기둥이 있고 부피가 요놈 나왔어. x세제곱에 x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에 근데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3. 이 원기둥에서 지금 뭐냐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높이는 각각 1차식의 개수가 1인 1차식이다.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반지름하고 요 높이가 1차인데 개수가 1로 시작한대. 그러면 x 뭐 마이너스 어쩌고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거지. x 플러스 뭐 어쩌게 뭐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그냥 인수분해라는 얘기네. 봐봐. 우선 얘를 인수분해 먼저 합시다. 인수분해 먼저. 그럼 3차식의 인수분해니까 우리가 방법 뭐로 하지? 인수정리 아니야? 인수정리는 뭐냐면 상수항의 약수, 3의 약수 찔러 넣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누구 집어넣을까 이거? 1 집어넣으면은 1 딱 되네.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1 빼기 5 더하기 3이니까 0 나오지? 그러니까 1 집어넣었을 때 0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인수가 있다?
x 마이너스. 얘는 반드시 x 마이너스라는 인수가 있어. 그럼 여기만 찾으면 되지, 얘들아. 아직은 우리가 근데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조리제법으로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얘들아, 실제로 이제 고1들은 이거를 조리제법 쓸까? 3차 같은 경우는 안 써. 그치? 수학 처음 배울 때나 쓰는 거지. 이거 어떻게 맞추니? 3차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 거야. 뭐 굳이 이거를 막 조리제법 써가지고 언제 이러고 있어. 그냥 봐. 최고차 맞춰볼게. x제곱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x제곱. 최고차 맞추고. 그 다음 상수 맞춰야지. 3이 나오려면 여기 뭐가 돼야 돼? 마3 돼야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맞출 거야. 2차는 항상 요거가 2차야. 이렇게. 요거가 2차인데 2차가 1 나와야 돼? 이 하면 마이너스 1이지? 이 하면 플러스 2 나와야 되니까 여기 2x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 잘 안 되면 조리제법 써야 되고, 조리제법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3 적은 다음에 지금 내가 집어넣은 게 1 집어넣어서 0 나왔지? 그럼 1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면 마3 0.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도 이게 나와.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거를 3차 같은 경우는 조리를 안 쓰지. 그냥 이렇게 하지. 바로 그냥.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실제로. 그럼 마저 더 인수분해 합시다. 얘는 인수분해 더 돼. x 더하기 3에다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놈은 우리가 이제 식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될 거고 x 더하기 3 이거의 파이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 했더니 이게 바로 부피거든, 현재. 이게 부피인데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는 이미 알고 있어. 파이의 반지름의 제곱의 h잖아. 그러면 지금 요 놈이 바로 뭐야?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얘가 x-1이란 얘기야. 이 반지름이 x-1이 된다 이 얘기고, 높이가 지금 현재 뭐냐면 x 더하기 3이 된다 이 얘기지. 지금 문제는 건널비 구하라 이거죠. 건널비. 그럼 원기둥의 건널비 한번 구해보시죠. 원기둥의 건널비 우리가 어떻게 구해? 원기둥의 전개도 보시면 원기둥은 이렇게 옆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 뚜껑 이렇게 두 개 있지? 그렇지? 원기둥이 이런 형태잖아. 그러면 요 위아래 한번 뚜껑 한번 요 면적 한번 구해볼게. 얘는 원래 반지름만 하면 되지. 반지름 현재 뭐냐면 얘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의 x-1의 제곱. 이런 게 몇 개 있지? 두 개 있지. 그치? 위아래 두 개 있잖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옆면적 한번 봅시다. 옆면적은 졸면 안 돼. 옆면적 어떻게 구해? 웅크리지 말고 졸려. 옆면적은 지금 여기 지금 뭐냐면 요게 x 더하기 3이야. 그럼 얘는 곧 뭐가 같냐면 원주와 같이. 그래서 원주와 먼저 구해보면은 원주는 2파이r이니까 제 2배의 x-1 이거에 파이 붙인 거. 요게 바로 뭐냐면 원주지. 이 원주에다가 x 플러스 3을 곱해주면 되겠어. x 플러스 3 파이. 됐지. 요게 바로 뭐냐면 건널비야. 그럼 얘 식정리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2파이하고 x-1을 꺼냅시다. 2파이하고 x-1을 꺼내주시면 2파이하고 x-1 꺼내면 여기 x-1 남고, 여기 2파이하고 x- 꺼내면 여기 x 더하기 3 요거 남지. 그래서 2파이에 x 빼기 1에다가 여기 2x 플러스 2까지. 그럼 얘 2 빼내면 여기 4가 되네. 2 빼내면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요거 되지. x제곱 여기 되네. 식정리하면 요 놈이네. 그래서 a가 4가 되고 b가 마이너스 1. a는 4고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인수분해 쪽에서 오늘 숙제는 376번까지 좀 해오시고, 오늘 복소수 조금만 나갈게. 복소수 조금만 나가고 봅시다.
이제 또 하나의 단원이 이제 등장하는데, 복소수야? 그럼 봐봐. 그러니까 모든 고등수학은 다 이유가 있어,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소수를 지금 어디에서 배우냐면 2차 방정식 바로 직전에 배우고 있단 말이야. 2차 방정식. 그러면 복소수의 위치가 옛날에는 좀 이상한데 엉뚱한 데 있다가 개정 과정 거치면서 제대로 들어왔어. 2차 방정식 앞에 위치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거, 중학교 때 이런 방정식 풀라고 하니 이거. 중학교 때는 이런 방정식 풀잖아. 이런 방정식 풀면은 해가 없다가 답이야. 해가 없다가 답이 나오거든. 해가 없다. 이걸 먼저 해가 없다. 이게 중학교 때 정답이라면 이제는인데 똑같은 방정식인데 이제는 해가 있다로 바뀌어야 돼. 그 대신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수 체계를 조금 확장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정답이 좀 바뀌는 거지. 중학교 때는 얘가 이제 해가 없다. 이게 정답이었다면,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얘가 해가 있는 게 돼. 해가 있는 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체계 하에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은 수 체계를 좀 확장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실수라는 게 있었지.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건 뭐 영어로 하면 리얼 넘버잖아. 그치? 실제 존재하는 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는 유리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리수가 있었지. 이거 다 알고 있지? 그럼 유리수가 뭐니? 얘들아? 유리수. 누가 유리수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딱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뭐 정의 자체는 상당히 길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유리수는 그냥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 그럴 수 없으면 무리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학교 때 이미 배웠지만은 무리수가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있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거 있지. 그치? 가장 대표적인 건 파이 막 이런 애 있잖아. 3.14 이러고 쭈르륵 나가지? 루트 2 막 이런 것들. 1.414 쭈르륵 나가는 것들. 그런 게 바로 무리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유리수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 실수. 얘는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수. 그치? 걔를 뭐라고 하냐면 허수라고 그래. 허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즉 상상 속의 수야. 상상 속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배울 상상 속의 수를 영어로 하면 뭐니? 이미지너리 넘버. 그치? 그래서 요 I자 요걸 쓰지? 이따가 우리가 배울 이게 바로 허수단이야. 허수단이라고 하고, 그럼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소수라고 그래. 요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 그러니까 이 복소수는 수체계 중에서 가장 넓은 애다. 가장 넓은 범위야. 그러니까 이제 물밑 작업을 까는 거야. 빌드업을 하는 거지, 일종의. 그치? 아까 전에 말했던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 해가 없는 방정식이 이제 해가 있게 만들려면은 수를 확장시켜 놔야 돼. 실수를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방정식 글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 바로 앞으로 위치를 했고, 이게 아주 잘된 위치 배정이지. 그래서 우리가 봐. 이제 여기서 내 허수는 I라고 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그래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허수단위라는 게 등장하지. 허수단위 I야. I. 상상 속의 수라고 그랬지. 이미지너리 넘버의 약자. 그러면 이 허수단위 I라고 하는 건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애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니? 제곱한다는 건 두 번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음수 두 번 곱하면 양수지? 양수 두 번 곱하면 양수야. 0 두 번 곱하면 0일 거고. 음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니?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그치? 그래서 걔를 이제 우리가 허수단위 I라고 하고, 그래서, 요 I라고 하는 거,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요게 바로 뭐냐면 허수단위고, 그러면 봐. 여기 앞쪽은 그, 개념 문제가 상당히 잘 나와. 개념 문제가. 말 문제. 우리 나중에 복습 좀 보겠지만은,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이 아이가 I보다 크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우리가 허수의 특징을 알아야 돼? 이 아이가 I보다 커. 맞아 틀려? 틀릴까 물어봤겠지. 그지? 허수는 뭐가 안 되냐면 대소 비교가 안 돼. 예, 존재하지 않는 수기 때문에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어. 대소 비교가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이거 한번 볼게 얘들아. 이 아이는 양수이다. 이거 맞아 틀려? 이것도 틀려. 얘들아, 음량을 따지려. 우리가 음수 양수는 어떻게 따져?
0보다 큰 게 양수, 0보다 작은 게 음수잖아.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니? 허수는 대소 비교가 안 돼. 누구보다 크다 작다 판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아이가 0보다 커야지 양수인데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말문제 어떻게 많이 나오거든, 내신 문제? 스르륵 있다가 그럴싸하게 있다가 끝에 양수이다. 그거를 딱 적어놔. 그치? 학생들이 다 걸려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말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아이는 양수다? 안 돼. 복소수 가능한 건 이건 가능해. 그러니까 봐. 3i하고 이 아이가 다르다. 이거는 참이야. 그러니까 복소수는 뭐는 가능하냐면 이 같다 다르다는 판단이 되는데 대수 비교는 판단이 안 된다고. 그치?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봅시다. 하나 이제 용어 정리 좀 할게. 보통 여기 복소수는 뭐라고 그랬지? 실수하고 허수를 아우르는 가장 큰 개념이라고 그랬어. 보통 복소수를 이 Z란 문자를 많이 쓰거든. 우리가 얘를 정의 내릴 때 항상 이렇게 정의 내려. A 플러스 BI 이렇게 표현하면은 실수도 표현되고 허수도 표현되고 모조리 다 표현돼. 예, 그럴 때 요 A, B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실수가 돼줘야 돼. 실수. 그럴 때 우리가 용어 정리 지금 먼저 할 건데 요 A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실수 부분.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건 B야, BI까지 아니야. B만 허수 부분이라고 그래. 용어 정리 먼저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말로 된 진입한정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하나 내볼게, 문제. 얘들아 봐봐, 이거 봐봐. 허수 부분은 실수이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니 거짓이니? 이거 실제 문제야. 단공 문제. 틀리지? 틀리지가 아니라 허수 부분은 실수이다. 맞아? 낚이지 말라고 제발.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니? 어떤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표현할 때 이게 정의라고 그랬지? 개념이 어떻게 돼 있어? A가 실수 부분, BI가 아니야. B만 허수 부분이야. 그러면 허수 부분 애초에 B잖아. B는 뭐였어? B는 실수잖아. 그러니까 허수 부분은 실수라고. 이게 뭔가 틀린 거 같잖아. 맞아. 참이야 이게. 여기가 되게 개념 문제가 많이 나와. 되게 조잡스럽게. 좀 섬세하게 알아야 된다고, 섬세하게. 오늘 오늘 체육대회하고 왔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 좀 피곤해 보이니? 뭔가가? 아닌가? 내 느낌인가, 그냥? 오늘 월요일이구나. 월요일이라 오늘 뭔가 좀 피곤하구나. 요즘 근데 단축 수업 같은 거 안 하니? 다 해. 진도 다 나갔는데 뭐해? 수업도 할 것도 없으면서 그냥 빨리 차라리 그냥 애들이나 보내주지. 단축 수업이나 좀 하고. 봐봐. 집중해봐, 여기. 허수 부분은 실수다. 뭔가 틀린 거 같잖아. 근데 맞아. 요거 한번 볼게. 3-2i. 이거의 허수 부분. 뭘까? 허수 부분은 요 마이너스 2i다. 맞아? 아니야. i까지 붙이면 안 돼. 허수 부분은 항상 요 i를 뗀 요 B 부분만 허수 부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허수 부분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적어야 돼. 됐니? 그리고 개념 여기가 특히 이제 중간고사에서는 개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 딱 복소수가 중간고사에서 여기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이 부분이. 그래서 382번 한번 가볼까, 우리가? 개념 문제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해. 실제 내신 문제는 아주 조잡스러워. 아주. 그러니까 이거 기본이야. 봐봐. 382번 가볼게. 마이너스 2는 실수이지만 복소수는 아니다. 맞니? 맞아. 복소수가 뭐라고 그랬지? 가장 넓은 개념이야. 허수까지 포함해서. 실수이지만, 마이너스는 당연히 실수지? 실수면 당연히 복소수 아니야. 복소수가 더 넓은 개념인데. 1번 틀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봐. 두 번째로 제곱근 관련해서는 이거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데 봐. 얘들아. 이거 봅시다. 제곱근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대수도 해야 되고 A의 N제곱근
이거 볼게. 우리가 지금 2제곱근만 배우지만은 좀 있으면 3제곱, 4제곱근도 배운단 말이야. 항상 우리가 제곱근에 관한 문제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근나무 떠오르는 게 뭐 있니? 우리 근나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 뭐야? X 미지수, X 아니니? 근나무 떠오르는 게 X 아니야? 우리가 제곱근, 뭐 N제곱근 요거 보면 항상 이거를 기억해야 돼. 뒤에서 앞으로, 일종의 구어같이 뒤에서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봐. 그럼 얘는 뭐냐면 X의 N제곱이 A다 이런 식으로. 됐니? X의 N제곱 A다. 그럼 내가 요거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요거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이지. N차 방정식 근 몇 개? 무조건 N개. 2차 방정식 근 몇 개? 2개. 3차 방정식 근 무조건 3개. 4차 방정식 근이 무조건 4개야. 근데 그 중에서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냐는 별개 얘기고, 우선 근은 N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N개야? 기본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럼 봐봐. 지금 내가 뭘 할 거냐면, 거기 마이너스 1의 제곱근 돼 있어. 거기 지금 이거 내가 이 설명을 왜 했냐면은 382번을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그랬어. 382번. 그 382번 가보시면 그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이 제곱근만 물어봤어. 그럼 얘 해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어떻게 돼? 얘도 뭘 만들어야 돼? 방정식 만들자. 뒤에서 앞으로.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어? 얘를 만족하는 X를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어? 2개, 무조건 2개. 2차 방정식은 2개라니까. 그렇지? 되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가볼게. I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얘는 2번은 참이니 거짓이니? 우리가 I의 정의 내렸잖아. I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지. 그치? 그럼 요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지? I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맞니 틀리니? 참이지? 여기다 I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 다음 3번 가볼게. 3번 뭐라고 되어 있지? 3번 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2의 제곱근. 그럼 얘도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방정식 만들어야 되지? 뒤에서 앞으로 X의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2다. 됐어?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X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고 해. 그 마찬가지로 얘를 만족하는 X가 몇 개? 2개. 얘도 2개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3번은 틀렸지. 봐봐. 마이너스의 제곱근은 루트의 i뿐이다? 아니지. 2개잖아. 얘를 만족하는 거 2개라고 그랬지? 2차 방정식은 2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라고 하는 거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요거 일단 루트 씌우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요게 바로 이제 i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럼 봅시다. 얘는 여기서 x값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의 i가 되겠지. 이렇게 2개 나온다는 얘기야. 실제로 구하면. 4번 갑시다. 4번 보시면 복소수 3 마이너스 2i의 허수분은 마이너스 i다. 맞아 틀려? 틀리지? 그죠? 허수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실수여야 돼. i가 빠져야 돼. 그 다음에 5번은 마이너스 2i의 제곱이지. 5번 보시면 마이너스 2i의 제곱이야.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4, 뒤에 거 제곱하면 i의 제곱. 근데 얘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거 나오겠지. 5번 틀렸지. 되니? 그 다음에 복소수의 사칙연산 가볼 건데, 복소수의 사칙연산 거기 보시면 그 박스 하나 한번 볼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겠다 이거고, 쉽게 덧셈 뺄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i가 있는 애들은 i가 있는 애들끼리, i가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계산한다. 덧셈 뺄셈 볼까? 1 플러스 2i에다가 그 다음에 2 플러스 3i 얘를 더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i가 있는 애들끼리 i가 없는 애들끼리 따로따로 덧셈 해준다. 얘는 할만 어떻겠어? 얘는 3 되겠지. 요거 하면 얼마 되지? 5가 되겠지. 5i. 그치? 이런 식으로 i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 따로따로 해주면 된다.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우리가 전기하듯이 하면 되는 거야. 전기하듯이. 일단 한번 해볼까? 1 플러스 2i하고 1 마이너스 i. 요거 전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번 전기해야 되지. 이렇게 4번 전기할 거고, 요거부터 합시다. 얘 하면 1, 얘 하면 마이너스 i. 그 다음 요거 하면 2i. 그 다음 요거 하면 마이너스 2의 i의 제곱이지. 그렇지 않니? 마이너스 2에다가 i가 2번 곱해서 제곱이지?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i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1. 얘랑 붙으면 플러스 2. 3이 되겠지, 얘랑 붙으면 3. 그 다음에 얘는 i가 있는 것끼리 계산이 되지. 뭐라고 되지? 1i니까 i가 되겠지. 됐니? 그래서 뭐 전개라든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 봅시다. 분모의 실수와 요거 잠깐만 얘기할게. 뭐 분모의 허수가 보이면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 있지.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얘들아. 너 중학교 때 루트 배울 때 분모 유리화한다고 배웠잖아. 그럼 분모 유리화 왜 하니?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루트 3 이런 거 있지? 루트 3이 있을 때 루트 3분의 이렇게 안 적잖아. 얘를 우리가 이제 분모를 유리화 시켜가지고 3분의 루트 3 이렇게 적었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이유는 없어. 그냥 뭐냐면 우리가 수학은 얘들아 되게 오래전부터 연구가 된 거잖아. 당연히 지금은 계산기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엔 어떻게 했겠어? 다 수작업이야. 다 수작업. 그러면 봐. 이 1이라고 하는 애를 루트 3으로 나눌 거야. 루트 3은 대략값이 얼마니? 대략값이 얼마? 1.732 이렇게 쭉 나가는 애지. 그치?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까? 이 1이라고 하는 애를 1.732 막 이렇게 나가는 애로 나누는 거야. 가능하니 이거? 너희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이건 당연히 엄두가 안 나잖아. 그치? 이거 나누는 애가 이렇게 복잡해버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시도조차 못해. 그런데 얘도 어렵긴 해. 그런데 얘는 그나마 좀 근사치를 조금 구할 수 있어. 1.732 얘를 3으로 나누는 거. 얘는 조금 그래도 조금 뭔가 근사치 값으로 할 만하지 않니? 얘는 진짜 애초에 불능이야.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거. 그래서 분모에 즉 나누는 애는 간단해야 돼. 그치? 그게 이제 기본기지. 그럼 봐봐. 분모의 실수라고 하는 건 이거지. 만약에 1 마이너스 i분의 1이잖아. 이런 거. 얘가 분모에 나누는 애야. 존재하지도 않는 수야. 그럼 되니?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모도 뭐 해야 된다? 실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 그러면 분모의 실수와 얘를 실수로 바꾸는 방법은 켤레수 곱하면 돼. 여기다가 켤레수는 좀 이따 하겠지만은 1 플러스 i지. 여기도 1 플러스 i. 이따 켤레수 할 거야. 요거를 곱해주시면 분모가 실수로 바뀌어.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합차공식에 의해서 한 번 더해주고 빼주고니까 앞에 거 제곱 1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뒤에 거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 1 돼가서 여기 2가 되겠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 다음에 분자가 1 플러스 i. 얘가 바로 분모를 실수화한 경우지. 됐니? 그래서 거기 384번 너희도 계산 한번 해보시고,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5번은 뭐다? 분모에 i가 보이잖아. 걔를 실수화하면 된다. 그래서 이 복소수의 사칙현상은 딱히 어려운 게 없어. 거기 유제들 한번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394번 하고 좀 쉬었다 할게. 너를 오늘 좀 컨디션이랑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 봐봐. 3번 시계값 구하는 거. 여기 제목을 달면 시계값 구하기. 요거는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2차식 만들기. 2차식 만들기. 394번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394번. 394번 내지 395번.
3, 9번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3, 9, 4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3, 9, 4번 가봅시다. 어떤 복소수 얘가 있어. 얘가 지금 뭐냐면 1-i분의 1 이렇게 돼 있지. 이거일 때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요거지. 이거 값 구하라 이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무식하게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도 되긴 할 거야. 근데 상당히 좀 복잡하지. 제곱을 하고 식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395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거를 무식하게 넣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뭐라고 적었지? 2차식 만들기야. 2차식. 만드는 방법은 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우선은 얘를 내가 켤레수 곱해볼게. 그치? 켤레수. 그럼 1 플러스 i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시면 분모는 2가 될 거고 여기 1 플러스 i가 되겠지. 되니? 이거부터.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i를 곱하면 분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 이게 되겠지. 분모를 내가 뭐 했어? 실수화 시켰어. 그런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러면 2z 되고 빼기 1. 그치? 얘가 i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2차식 만드는 방법은 항상 우변에 뭐만 남기기. 복소수만. i만, 허수만. 우변에 허수만 남기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지. 양변에 2배 한 다음에 얘 넘기면 딱 우변에 i만 남지.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 돼. 양변 제곱.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은 깔끔한 2차식이 만들어져. 양변 제곱합시다.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4의 z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z에다가 플러스 1. 예, i를 제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 됐니?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간 다음에 2로 나눠볼게. 2의 z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z에다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지. 됐니? 요 2차식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야. 이걸 만들어내야 돼. 2차식 만들기. 그럼 끝난 거야,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얘 묻고 있지? 째려봐봐. 그러면 요 값 얼마? 2z 제곱에 마이너스 2z. 얘만 쑥 넘기면 되잖아. 얘만 쑥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1. 됐니?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얘 쑥 넘어가면. 그러니까 얘는 정답 얼마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답이 나왔지. 그치? 할 수 있겠니, 이거? 얘들아, 395번만 해봐, 너희들. 내가 하니까 너희들 막 자꾸 졸리나 봐. 한 번씩. 395번 잘 안 될걸. 한번 해봐. 이거. 395번. 만만치가 않아, 이게.
안 되니? 같이 한번 볼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런 시계값 구하는 문제는 우변에 뭐만 남긴다? i만 남긴다.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한다. 그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수학은 얘들아 뭐 문제를 막 미친듯이 많이 풀 필요가 없어. 그냥 기본 해법만 알고 있으면 돼. 그지 우리가 이런 시계값 구하는 문제, i가 등장하면 어떻게 한다? 우변에 i만 남기고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은 시계 하나 만들어진다. 그럼 봅시다. 지금 얘는 딱 봤을 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시계값 구하는 문제잖아. 그러면 i 남기고 얘 쭉 넘긴 다음에 즉 당연히 뭐부터 시작이 들어가야 되냐면 x제곱에 플러스 1 얘가 2i지. 이 상태에서 제곱 들어가야지.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 들어가시면 얘 제곱하면은 4제곱이지. 그럼 2배에 요게 될 것이고 플러스 1. 그 다음 요거 제곱합시다. 마이너스 4가 되겠지.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넘어가면은 우리가 하나의 식이 나와. x의 4제곱에다가 여기 2x제곱에 플러스 5지? 되니? 여기까지. 이걸 만들어야 돼. 무조건. 얘를 우선 1차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봐봐. 이걸 값으로 갈 건데 얘가 모양새가 아주 특이한 애가 있지. 누구 있니? 얘가 있어. 갑자기 얘는 뭐니? 뭔가 x분의 5. x분의 5잖아. 그러면 이거의 양변을 x로 나누 생각해줘야 되지. 뭔가 얘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그러면 지금 x가 우리가 문자로 나눌 때는 조심하자고 그랬지? 0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랬어. x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x 0 집어넣어봐. 빵빵 집어넣으면 5가 0과 같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x는 0이 아니란 얘기야. x가 0이 아니니까 x로 나눌 수 있는 거지. 문자로 나눌 때는 항상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지를 따져야 된다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x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왜냐면 빵빵 집어넣으면 5가 0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는 절대 0이 아니야 현재. 0이 아니니까 걔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럼 양변을 x로 나누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양변을 x로 나누면,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얘가 문제가 물어보는 게 x분의 5가 있단 말이야. 그치? 분모 x가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 x 세제곱 될 것이고 여기 2x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분의 5가 되겠지. 얘 0이지. 그럼 여기서 뭔가가 좀 해결됐어. 봅시다. 그러면 얘하고 붙었을 때가 0이다 이 얘기잖아. 그럼 다시 얘를 다시 적어볼게. 지금 문제가 묻는 게 x의 4제곱에다 그 다음에 얘를 바꿔 적어볼게 얘들아. 눈에 잘 보이게. 5x제곱에 x 세제곱에 2x에다가 x분의 5. 문제가 요거 물어보고 있어. 이걸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0인 거 알고 있지? 누구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돼. 됐어? 0이잖아 제가. 그럼 요거 구합시다. 지금 문제가 묻는 거 요놈인데 얘를 또 이용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x 4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마이너스 5네.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놈은 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얘에 계산해 주시면 3x제곱 빼기 5 여기 나오겠지. x제곱 나와 있지? 이제야 대입합시다. x제곱이 얼마냐면 마일 플러스 2i 마이너스 5가 되니까 i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 따로따로. 얘 마3 얘랑 붙어서 얼마? 얘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8 되겠지. 그 다음 요거 전개 주시면 얼마? 6i. 답 나왔지? 요게 답이지. 그러니까 시계값 구하는 문제는 패턴이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패턴을 좀 익히라고. 할 수 있겠니? 우변에 i만 남겨.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은 2차 식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다 똑같아. 똑같은 패턴이니까. 근데 반복해서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 방법 알려줬지? 그럼 좀 졸린 사람은 지금 다음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복소수에서. 좀 졸린 사람 잠 좀 깨시고. 잠깐만 끌었다 할게. 오늘 왜 이렇게 유독 애들이 다 피곤하니? 오늘 뭐 요즘 학교에서 뭐 행사하니?